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 되는 시간 스토리텔링 강연을 맡은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첫 강연을 맡아서 되게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 제가 버벅거려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서울장애인협회 재활협회 소속 SKCNC 행복 IT 장학생으로서 이 자리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거창한 말을 해야 될 것만 같아서 다소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1대1이 아닌 이렇게 다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제 대답은 아니어서 이 자리를 빌려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샤르코 마리투스라는 말초신경계 희귀병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 삼성가 유전병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말초신경계가 없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전반적인 몸의 근육이 퇴화하면서 계속 진행이 이루어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자 하나가 이상해서 발현이 되는 병인데 저 같은 경우는 5살 때 갑자기 좀 걸음걸이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엄마가 생각을 해서 대학병원을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들에 비해서 아킬레스건 부위가 너무 약해서 발목 처짐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를 방치하면은 이제 평생 못 걸을 수 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그 아킬레스건 뒤에 다시 이렇게 뼈를 대서 좀 발목을 고정시키는 그런 수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수술과 재활을 받으면서 계속 저는 정형외과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다가 그 큰엄마께서 유전자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혹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래? 하는 제안을 주셔서 유전자 검사랑 각종 검사를 받아본 결과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쪽 문제임을 알았고 그때 처음 샤르코 마리투스라는 병명을 중2 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병을 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살아오고 있는데 그런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저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전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범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기억으로는 약간 어릴 때 내가 남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내가 장애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6살 때부터 계속된 여러 번의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면서 항상 옆에서 지금의 이렇게 긍정적인 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엄마의 도움이 컸던 것 같은데요. 뭔가 내 병에 대해서 남들한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방법이라든지 진짜 이거는 아무렇지 않고 나는 너네랑 몸이 약하지만 너네보다 다른 걸 더 잘해 라는 걸 좀 당당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자연스레 익혀왔던 것 같습니다. 또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엄마는 제가 장애인이라고 막 편의를 봐준다거나 제 병에 대해서 남한테 숨기는 모습 등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두 다리가 기부스를 해서 못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집에만 있어서 심심해할까봐 제가 좋아하는 미술학원도 이렇게 휠체어 태워서 보내주시고 계속 막 바깥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뭔가 장애를 가짐으로써 어떠한 불편함은 있을지어도 그 제한점은 없다는 것을 꾸준히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저도 모르게 내가 몸은 약하지만 좀 정신적인 마인드는 좀 건강하고 긍정적이게 살아야지라고 항상 다짐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지금은 좀 더 당당해지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듯이 언제나 좀 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하고 마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도 엄마의 좀 그런 교육이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는 엄마는 좀 현실적인 편이었어가지고 아직 한국 사회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고 나중에 막 부모님 죽고 나서 너 혼자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종종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영향 때문에 저도 되게 현실을 엄청 직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저도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엄청 크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리고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좀 장점을 극대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도 저는 그거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다가 내가 이제 뭘 먹고 살아야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체능 쪽은 좀 특출나게 제가 잘하는 게 없어서 그나마 이 한국 사회에서 뭐를 잘해야 좀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게 저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그나마 제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공부를 좀 어릴 때부터 잘했던 것 같고 잘하다 보니까 나도 전교 1등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점점 생기고 그래서 더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좀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막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반장인 같은 감투도 되게 많이 쓰게 되고 선생님들한테 예쁨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를 좀 무시할 수 없는 입지를 다져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 했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만 저는 저의 장애로 인해 겪는 불편등을 뭔가 좀 공부로 그리고 학력으로 좀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방패막이었던 셈이죠. 여러분들은 저의 공부와 같은 요소가 있을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잘하게 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전문직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이 생각과 이 가능성들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소수자로서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자 최고의 직업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이 계속 거듭되면서 공부가 어떠한 능력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전문직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직이 바로 지금은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학생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제가 사회에 나갔을 때 저를 좀 뭔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또 다른 방패막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법학이 좀 저의 적성과 잘 맞아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는 가장 완전 최종 목표는 저는 판사가 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변호사랑 검사는 제가 봤을 때 어찌됐든 어떠한
자기가 맡은 사람에 좀 치중해서 편을 들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 상황에서 무조건 한 사람만 잘못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일방적인 피해자가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근데 그 둘의 절충안을 딱 잡아주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더 판사가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원하는 로스쿨로 진학을 해서 먼 훗날 제가 바라는 최종 판사가 된다면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뭔가 말이 좀 거창하지만 여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저는 서고 싶고 그들에게도 약간 마음먹은 일이라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돌파구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특별할 거 없는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애화학교장 김인숙 수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애화학교는 1976년에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개교해서 4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전공과까지 학생들 116명 그리고 교직원 숫자도 비슷하게 115명 정도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은 목포의 인성학교인데 그 학교는 지적장애,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목포 인성학교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리고 함께 매주 선생님들과 배구를 하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시간들인데 제가 서브를 잘못해서 우연히 제가 서브한 공이 상대편으로 넘어가면 와! 다 이겼다! 하면서 아주 기뻐했던 선생님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특수교사로 있을 때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들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였는데요. 장애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싶어서 수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서울에 있는 투찡 포교성 베네딕토 수녀원에 입회를 했습니다. 약 3년 정도 수녀원에서 수련을 받은 다음에 6개월 정도 또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서울애화학교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운명은 서울애화학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몇 년간 수원에 있는 빛나라 유치원에서 장애, 비장애 아동 통합학급에서 교사로 일을 하다가 또 다시 서울애화학교로 돌아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국어, 또 영어, 또 가정과 같은 그런 교과목들을 가르쳤었어요. 가정 시간에 이론적인 공부 외에도 요리나 간단한 바느질 같은 것을 가르쳤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학생들 요리 활동 굉장히 좋아하죠. 네, 저도 학생들과 함께 동파육이나 또 구절판, 떡볶이, 다식 같은 그런 요리를 했고요. 또 동파육 같은 돼지고기 요리는 학생들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시식을 할 때 개눈 감추듯이 맛있게 잘 먹었었고 구절판 같은 요리도 예의 바르게 구절판 그 용기에 담아서 선생님들께 대접하면 학생들이 대접하면 선생님들이 아주 기쁘게 맛있게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요. 아까 화면에 계속해서 서울애화학교 이름이 나와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IT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술전공과를 2011년에 개설한 것입니다. 2016년에는 학점은행제를 인가받아서 2년간 수료를 하면 공업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졸업 후에 IT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양한 회사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포장이라든지 단순 조립과 같은 생산직 분야에서도 일하고 있긴 하지만 기술 전공과 졸업생 중에는 현재 세라트나 코아스 같은 가구 회사에서 설계부에서 디자인이나 또는 제작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를 검수하는 테스트웍스, 데이터큐나 LG 위드유에서 같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까 화면에 나왔던 강민호 학생, 작년에 2011년 IT 챌린지 대회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는데 졸업과 동시에 LG 위드유에 취업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드유는 LG U+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설립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데 많은 대기업에서 장애인에게 이런 배려를 해준다면 더 많은 장애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행복하게 자립이라는 꿈을 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애화학교는 특수학교 최초로 19년부터 20년까지는 마을결합 중점학교로, 그리고 작년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많이 동의를 해주셔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마을결합 혁신학교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결합 혁신학교란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마을과 협력하는 지역사회 친화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애와 울타리를 넘어서 마을의 다양한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수많은 체험을 정말 하고 있어요. 그 체험들을 통해서 창의적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또 행복하고 당당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장애인 복지에서 말하는 사회통합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애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 생태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정리와 섞어서 배출하던 우유팩을 모아서 학생들이 직접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까지 가져가서 두루마리 휴지와 바꿔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집에서 빈 용기를 가져와서, 지금 생수병 있죠? 그런 빈 용기를 가지고 와서 리필 스테이션 회사에서 저희가 세제를 좀 일정량 구매해서 자기 집에 다시 주방세제나 또는 세탁세제를 채워가고 있고, 저도 수녀원에 채워갖고 가서 열심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나무 칫솔이나 손수건 같은 그런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생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필 스테이션 회사 이름도 다시 채움이에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애화 학생들 진짜 대단하죠. 또 저희 학생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에도 참여했고 사순과 대림 때 정성껏 저금을 해요. 그 저금한 돈을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나 성남의 무료급식소 안나의 집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또 혁신학교 활동으로 의료용품을 구매한 다음에 그것을 보건 시간에 학생들하고 함께 포장을 해서 인근의 성가복지병원에 기부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장애를 가졌다 해서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도움을 주고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모습 진짜 감동적이죠. 애화 학생들 많이 칭찬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저희 학교 학생들은 열심히 애화 유초 중고등학교 전공과에서 자립이라는 꿈을 키우면서 수준에 맞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고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청각장애 학생들 이렇게 강민호 학생처럼 잘할 수 있는데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현재 청각장애 학생의 숫자가 80% 이상이 일반 학교에 통합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인공화호 수술을 통해서 청각장애 학생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이 아주 좋아져서 교육부와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장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영향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청각장애 특수학교 14개 학교가 있는데 거의 동시에 학생 숫자가 줄어들거나 청각장애 특수학교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반면에 청각장애 특수학교 내에 청각중복장애, 즉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건강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비율도 좀 늘어나는 편인데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의 존립을 위해서 지적장애 학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청각장애 학급은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일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가 돼서 애화학교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그 청각장애 학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학급이 없어지게 되고 또 소수의 선생님들이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교과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물론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통합되어서 장애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더 나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정서적인 면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고 개별 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학교 진학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들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제가 그리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제 평생을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왔다는 것. 분명히 제가 또 나름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에게 뭔가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학생들, 교직원들, 학부모님 덕분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여정이었다는 것. 그래서 저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들이 하나 되는 시간을 통해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르지 않고 하나이고 함께입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 김홍빈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좀 뜻깊었던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멘티와 제가 좀 많이 상호작용을 많이 했던 활동들만 좀 뽑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저희 활동으로는 영상을 자세히 보셨으면 아실 수 있을 텐데 학습 지원, 건강 지원, 그리고 문화 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 지원 활동에서 저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독서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 멘티가 좀 본인의 마음을 잘 얘기 못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멘티에 대해서 멘티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멘티가 어떻게 하면은 본인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처음부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독서 활동은 못해도 매달 한 번씩은 꼭 꾸준히 했던 건데 이렇게 이제 책을 읽어요. 저희가 뭐 속히 말하면 우리나라로는 전래동화, 근데 이제 외국 거를 갖고 와서 이솝우화나 탈무드 같은 이야기를 갖고 와가지고 멘티가 아직 보지 못했던 옛날 이야기들을 갖고 와서 이 이야기 안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멘티가 과연 등장인물이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멘티가 생각하는 그러면 등장인물의 성격은 어떤지를 직접적으로 좀 많이 물어보고 그 대답을 말해주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하게는 그냥 뭐 이야기 내용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내용을 듣지는 못했는데 꾸준하게 제가 물어보고 꾸준하게 멘티도 많이 듣고 많이 읽어보면서 멘티도 나중에는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본인이 이 이야기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후에는
그 이야기가 끝난 뒤에 나오는 새로운 내용까지도 만들어 보는 그런 좀 변화된 모습을 이 활동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관리 활동인데 제가 여기서는 배드민턴 활동을 갖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멘티가 저랑 하고 싶은 그 체육 활동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칠 수 있을까 해서 다행히 저희가 또 학습 지원 그런 활동비라는 그런 도움을 주는 비용이 나와서 그걸로 배드민턴 채를 살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영상 이렇게 돌아가는 사진이 제가 치면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치면서 저도 좀 취미로 배드민턴을 오랫동안 쳐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쳐가지고 그래서 진짜 하길 잘했다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배드민턴을 치면서 제가 멘티가 웃는 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진짜 멘티도 이런 활동에 대해서 재밌게 참여하고 좋아하는구나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드민턴 채를 주면서 제가 멘티에게도 선생님이 보기에도 멘티 우리 건우가 안 끊었으면 좋겠다, 꾸준히 이 배드민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제가 얘기했던 한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험 활동인데 총 4번의 문화체험 활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를 갖고 올까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아마 멘티에게는 좀 흥미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활동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키자니아를 갔다 온 것을 제가 그 활동한 문화체험 활동 중에 가장 뜻깊고 생각났고, 그리고 멘토링하면서 가장 깊게 생각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멘티를 만났을 때 이제 활동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꿈을 적는 칸이 있어요. 근데 물어봤을 때 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칸을 빈 칸으로밖에 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후에 또 물어보니까 본인의 적성, 흥미 또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멘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아이의 꿈을 내가 조금이라도 찾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길이라도 좀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먼저 키자니아를 가기 전에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적성 흥미 검사와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찾아서 다 한 2시간 동안 계속 그것만 실시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흥미 정도를 좀 찾아보았고,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좀 직업을 체험할 수 있게 키자니아를 제가 데려갔습니다. 지금 사진 보는 것 같이 좀 여러 가지 직업들을 다 체험해봤는데요. 일단은 이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많은 직업을 체험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한 7, 8개 정도의 직업을 체험했고, 지금 제일 끝에 보시는 사진이 로봇 공학 관련한 사진인데 저 관련 분야가 제가 맡은 멘티가 가장 흥미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였던 활동이어서 이번 활동으로 아마 멘티가 꿈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문화체험 활동에 이 꿈을 찾는 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멘티가 본인의 적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꿈을 좀 찾아가는 그런 길이 좀 되었길 바라면서 했던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둘이 캠프입니다. 이것도 영상에서 아마 잠깐 나왔을 텐데 처음으로 저희 이제 멘토 멘티 다른 커플들이랑 만나서 진행을 했던 활동이에요.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그래서 이 사진에는 없지만 다른 커플들에게 못 갖고 왔지만 다른 커플들과 사진도 많이 찍고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멘티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어서 좀 많이 부족한 면도 있는데, 다른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멘토 선생님들도 먼저 다가와서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멘티가 또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진도 찍고, 저 가운데 있는 달 사진처럼 또 운 좋게도 저희가 롯데월드를 이번에는 진행을 했는데 안에서 사진관을 또 이런 것처럼 하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사진도 찍고, 저기 보면 이제 멘티가 막 뒤돌아서 막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저런 사진이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은 이 캠프 안에서 저희가 미션을 수행을 하게 됐어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고 다양한 체험을 해서 미션을 수행하고 점수를 얻는 건데, 그 미션을 하는 수행 중인 사진 중 하나이면서,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위에 적힌 것처럼 1등 커플이 달성이 됐습니다. 아마 이게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이게 또 베스트 커플에 되는데 또 하나의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덕분에 또 멘티가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인형도 사고 좀 선물도 샀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발표는 이 제 좀 성장 멘토링의 소감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멘토링을 진행을 하면서 멘티뿐만 아니라 멘토도 좀 같이 성장하는 발전하는 그런 멘토링이었던 것 같아요. 멘티가 계속해서 소극적인 모습과 그런 나쁜 모습만 보이는 잘못된 모습만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런 모습 안에서도 좋은 모습과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나도 충분히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럼 나도 더 좋은 멘토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멘티의 변화하는 모습 때문에 저도 한 단계 더 좋은 사람으로서 발전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좀 미래 도움이 역할이 되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멘티의 미래까지 이어져서 조금이라도 내가 많은 영향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미래에 나를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고 그런 길잡이로서의 역할로 저의 인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멘토링을 활동을 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멘티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도 뿌듯함을 느꼈던 그런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미영이라고 하고요. 서울특별시 장애인 재활협회 도드림스타 장학생 정한기 엄마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좀 많이 떨리는데요.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협회에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 아이 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는 선뜻 용기가 나질 않았었는데 이런 공개석상에서 한 번쯤은 많은 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저와 저희 아이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인 한기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선천적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제왕절개로 태어난 한기는 신생아 청력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여 그 길로 큰 병원으로 데려가 청력검사를 했는데 아이의 청력이 폭탄이 옆에서 떨어져야 겨우 소리를 듣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저는 산후조리는 뒷전이고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 정말 다행히도 청력이 점점 좋아져서 지금은 양쪽 보청기를 착용하면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도 너는 참 특별한 아이구나 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사실 한기가 청각장애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많이 두렵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 그 자체였어요. 주위에 아는 장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라고 하면 흔히들 낙인으로 생각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아이의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청력 검사를 위한 병원 진료, 보청기 구매, 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조기에 소리를 듣지 못하면 두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모르는 것 투성이라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보고 스스로 찾아다녀야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저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우울감도 함께 겪었던 것 같습니다. 살짝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한기 형에게도 제대로 된 돌봄을 하지 못한 듯해요. 한기 형 진기는 한기랑 20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기가 치료실을 가게 되면 따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항상 셋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늘 같이 붙어 있었지요. 한기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진기는 3학년이었는데 매 쉬는 시간마다 한기 교실을 지나가면서 한기를 보고 간다고 진기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동생이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을 알기에 한기에게 말할 때 입술을 보여주며 또박또박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잘 귀담아 듣는 습관이 생겼어요. 한기랑 놀이를 할 때도 표정과 몸 동작을 크게 하며 연극 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진기는 연극 배우를 꿈꾸며 연기 전공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한기에게 둘도 없는 믿음직한 친구지요. 5살이 돼서 한기는 일반 아이들과 통합교육을 받는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못 들으니 보청기 착용하면 되고 언어가 부자연스러워서 언어 치료를 하면 되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서 아이는 자기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왜 나만 보청기를 끼나요? 라고 질문을 해서 엄마가 눈이 안 좋아 안경을 끼는 것처럼 너는 귀가 안 좋아서 더 잘 죄송합니다. 더 잘 들으려고 보청기를 끼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아이의 충격에 대해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은 요즘 말로 맴짓이었죠.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청원복지관을 다니게 되었는데 수어를 쓰며 발화하는 청각장애인들을 보고 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데리고 왔어요? 라고 하면서 빨리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말을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처음 본 터라 무섭고 저도 저렇게 될까봐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는 본인의 장애가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한기의 학교 생활은 청각장애인들은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보청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귀처럼 선별해서 들리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교실 안에서 들리는 크고 작은 소리들이 다 뭉쳐져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한기는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알아듣는 척하다가 아이들이 되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니 한기를 멀리하고 노는 자리에 끼워주지 않고 해서 한기가 속상해한 적이 참 많았어요. 반면에 신기하게도 한기가 음악을 잘 들을 수 있고 노래도 꽤 잘 부른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한기에게 노래 부르기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세계 최초 청각장애 아동 합창단인 아이소리 앙상블의 오디션을 보고 되었고 당당히 합격을 했답니다. 열성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지휘자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한기가 음악에 재능이 있고 수업에 임하는 태도도 좋아서 선생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솔로로도 많이 활동했었는데 합창단 연습과 공연을 통해서 사회생활도 배우고 집단생활도 배우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느끼고 배운 것 같아요. 정말이지 한기에게는 참 따뜻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기 초등 3학년 때쯤 대기업에 다니던 아빠가 사업을 위해 베트남으로 가면서 집안의 경제적 상황은 급격히 안 좋게 되었고 그런 형편에 한기가 음악뿐 아니라 미술에도 재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서울시에서 선별하는 미술영재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일본 지브리사의 작품에 매료되어 있어서 지브리 스튜디오에 입사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지브리 스튜디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림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 미국 디즈니사에 취업하는 걸로 꿈을 조금 바꾸었어요. 하지만 미술을 전공하기에는 밑받침이 되어줄 돈이 없었고 듣기에 필수인 보청기도 겨우 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때 마침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의 추천으로 두드림 LG U+ 요술 통장 사업에 선발이 된 거예요. 저희가 매월 2만 원씩 저축하면 LG U+ 임직원과 회사에서 돈을 보태주셔서 매월 10만 원씩 5년 동안 모아서 고등학교 졸업 후 60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건 한기 대학 입학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중3에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미술 장학생을 선발하는 KB 두드림스타에 뽑히게 되었는데요. 한 달에 무려 50만 원의 장학금을 받고 미술학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추천 기관인 동작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는
홈페이지 팝업에 띄워주면서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두드림 스타 장학생이 되고 나서 우리 한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주신 자기주도 학습 노트에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적고 성적도 많이 올랐고 그중에서도 특히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추천해준 미술학원에 가서 하루 4시간씩 3일간 다니며 미술학도로서 열심히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학원에 다닌 후에 제가 보기에도 그림 실력은 날로 향상되고 있고 실제로 전국 연합고사 미술평가에서 A를 받는 등 본인도 놀랄 정도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난해서 꿈을 포기해야 하고 삶의 의욕을 잃고 있을 때 다가와준 여러 기관,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한기는 학교, 학원, 선생님들을 참 많이 좋아하고 믿고 따르는데 때로는 힘들어도 자기를 믿어주고 열심히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자기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정말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떻게든 살아갈 용기를 주는 건 주위에 계신 사람들이라는 거, 굽이굽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꼭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기도 저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받은 도움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휴식 필요하시면 쓰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게 하려고 제가 모신 거는 아닌데, 네, 이렇게 됐네요. 다시 한번 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엄마, 저 자랑스럽고 멋지고 훌륭하고 퍼펙트한 어머니의 아들 정한기입니다. 엄마 무대에 올라가서 스트레스텔링도 하고 그러느라 되게 긴장되고 떨리고 그랬을 텐데 잘 준비해서 잘하셨습니다. 보청기도 꽤 비쌌을 텐데 저 잘 들리게 하겠다고 사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형이랑 저 잘 키워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네. 한별 학생 저 사무국장입니다. 네. 지금 공목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일랜드 여인입니다. 네, 아일랜드 여인 저희 한별 학생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죠. 그렇죠? 네. 저희 한별 학생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뇌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이제 시각을 잃게 되었는데 조금 늦은 나이에 플룻을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 내용을 좀 본인이 어떤 계기로 해서 플룻을 전공하게 됐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먼저 안녕하세요. 전 내일이 아름다운 플루티스를 꿈꾸는 박한별입니다.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첫 요양원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실수투성이에 많이 부족했던 제 연주에도 불구하고 예쁘다, 잘한다 이렇게 손잡아 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고 또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제가 시각장애를 가짐으로써 도움만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나도 플룻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플룻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좀 쳐주실까요? 네. 저희 서울협회 장학생이 된 게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장학금 신청서에 지금 말씀하셨던 한별 학생이 말했던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정말 너무 감동을 했고 어떻게든 힘을 좀 실어주고자 해서 장학생으로 선발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실력도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멋진 연주자로 저희 앞에 계속 연주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한 곡 더 남아 있거든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장애인 재활협회 회장 손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행사인 모아시 우리들이 하나 되는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키 카드를 이렇게 카드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오늘 와서 이제 저희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 나누고 그리고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장애를 가지고 있든 형제, 자매, 가족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든 또는 자기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장애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장애 유무랑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세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나무들은 역시 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좋은 음악 들려줬던 박한별 학생이 미래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로리스트가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의 작은 노력들이나 여러분의 관심이 그런 청소년들의 꿈을 이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청소년들은 또 저희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시 장애인 재활협회 모든 임직원들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올해 열심히 노력했고 내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일들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